이번 시간에는 사진 경계에 흰색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사진 프레임을 스타일스 패널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빈 레이어를 만듭니다.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Rectangle 툴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홀드하면 숨어있는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Rounded Rectangle 툴, 원을 그릴 수 있는 Ellipse 툴,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Polygon 툴, 선을 그릴 수 있는 Line 툴, 미리 만들어진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수 있는 Custom Shape 툴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은 툴이 리스트로 표시된 상태에서 원하는 툴을 선택해도 되지만 Alt를 누른 상태로 툴을 클릭하면 다음 툴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각형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Rectangle 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픽 툴 모드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도형을 그리기 위해 도형 그리기 툴을 선택하면 컨트롤 패널에 픽 툴 모드가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픽 툴 모드는 Shape, Path, Pixels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잠시 픽 툴 모드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옵션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hape를 선택한 후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Shape 모드에서 도형을 그리면 패스로 그려지고 그린 패스의 면적만큼 앞 색상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만약 패스를 채운 앞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솔리드 컬러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패스를 채우고 있던 색상이 간편하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택한 색상은 앞 색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패스가 있기 때문에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박스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선택하면 사각형의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쉐입은 선택한 앞 색상과 패스를 동시에 얻으면서 자유롭게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툴 모드입니다. 딜리트를 눌러 사각형 패스 쉐입을 삭제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픽 툴 모드에서 패스를 선택한 후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합니다. 패스 모드에서 도형을 그리면 패스로 그려지고 앞 색상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패스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패스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선택하면 사각형의 모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패스만 있기 때문에 이 패스의 색상을 적용하고 싶다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패스를 셀렉션으로 변환한 후 Alt 백스페이스를 눌러 앞 색상을 적용하거나 또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 배경색을 적용하면 됩니다. 셀렉션으로 변환된 패스는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지 위에서 볼 수 없습니다. 즉, 패스는 순수하게 패스를 그린 후 자유롭게 모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셀렉션으로 변환하여 색상을 적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툴 모드입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문서 전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사각형을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픽 툴 모드에서 픽셀스를 선택한 후 사진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픽셀스 모드에서 도형을 그리면 앞 색상이 적용된 픽셀 상태로 그려지고
패스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픽셀스는 순수하게 패스 없이 픽셀 상태의 도형을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툴 모드입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문서 전체를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사각형을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픽툴 모드에서 쉐입 모드는 패스 모드와 픽셀스 모드를 결합한 모드이며 패스 모드는 패스로만, 픽셀스 모드는 픽셀로만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패스 없이 픽셀로만 그리기 위해 픽툴 모드에서 픽셀스를 선택합니다. 사진 크기에 맞는 정확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이미지 중앙을 클릭합니다. Create Rectangle 대화 상자에서 width에 37cm, height에 25cm를 각각 입력하고 From Center를 체크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Ctrl A를 눌러 이미지 전체를 선택합니다. Move 툴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V를 누릅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Vertical Centers 아이콘을 클릭해 세로로 중앙 정렬한 후 Align Horizontal Centers 아이콘을 클릭해 가로로 중앙 정렬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이제 이 사각형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여 사진 프레임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썸네일 또는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 오른쪽에서 컬러 박스의 색상을 클릭합니다. 컬러 피커 스트로크 컬러 대화 상자의 왼쪽 상단 코너를 클릭해 흰색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흰색은 스트로크 색상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흰색을 기본 선 색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Make Default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 상단에서 사이즈에 30픽셀을 입력하고 포지션은 인사이드를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외곽에 30픽셀 두께의 흰색 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정색으로 인해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여 레이어 스타일로 만든 흰색 선은 그대로 두고 검정색 상자만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의 왼쪽 상단에서 블렌딩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 오른쪽을 보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두 개의 오퍼서티와 필 오퍼서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옵션은 레이어스 패널 상단에도 오퍼서티와 필로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오퍼서티의 슬라이더를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이미지의 투명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퍼서티에서 투명도를 조절하면 적용한 스타일과 이미지를 모두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퍼서티의 슬라이더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이번에는 필 오퍼서티의 슬라이더를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이미지의 투명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또는 필 오퍼서티에 직접 0%를 입력해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 오퍼서티에서 투명도를 조절하면 적용한 스타일의 투명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미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레이어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큰 사진 위에 작은 사진을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의 왼쪽 하단에서 드롭 섀도우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 오른쪽에서 앵글에 90도, 디스턴스 0픽셀, 스프레드 30픽셀, 사이즈 30픽셀을
각각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사진 프레임을 회전하기 위해 Ctrl T를 누릅니다. 바운딩 박스의 코너를 약간 회전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포토 프레임 안에 있는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흑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썸네일을 클릭하여 셀렉션을 만듭니다. 셀렉션을 반전시키기 위해 Select, Invers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I를 누릅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어드저스먼트 패널에서 Create a new black and white adjustment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탭을 클릭합니다. 셀렉션으로 선택된 부분만 흑백 이미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위 레이어를 보면 블랙 앤 화이트 1이라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블랙 앤 화이트 1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숨기면 칼라 상태의 원본 사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블랙 앤 화이트 1의 눈 아이콘을 클릭해 표시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든 이 사진 프레임을 나만의 스타일로 포토샵 시스템 안에 영구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스 패널 탭을 클릭한 후 패널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포토 프레임을 입력합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지금 사용한 레이어 효과와 레이어 블렌딩 옵션을 포함하고 작업자의 현재 라이브러리에 스타일을 추가하겠다는 세 가지 기본 옵션이 모두 체크된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스타일스 패널에 방금 만든 포토 프레임 스타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저장한 포토 프레임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미지 문서 탭을 클릭합니다. 레이어스 패널 하단에서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이미지의 중앙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자유로운 크기의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스타일스 패널에서 포토 프레임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직사각형 상자에 사진 프레임 스타일이 간편하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드저스먼트 패널에서 Create a New Black and White Adjustment Layer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흑백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썸네일을 클릭하여 셀렉션을 만든 후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셀렉션을 반전시키기 위해 Select, Invers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I를 누릅니다. 칼라를 제거하고 흑백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Adjustment, Desaturat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Shift, Ctrl, U를 누릅니다. 셀렉션이 있던 부분의 색상만 흑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드저스먼트 패널에서 Create a New Black and White Adjustment Layer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자동으로 생성되었던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볼 수 없으며 배경 이미지 자체가 흑백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셀렉션 영역만 흑백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는 작업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드저스먼트 패널에서 Create a New Black and White Adjustment Layer를 사용하면 원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별도 레이어에서 원하는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미지, Adjustment, Desaturate 메뉴를 사용하면
별도의 조절 레이어 없이 직접 원본 칼라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와 여러분만의 사진 프레임 스타일을 만들고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포토샵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포토샵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